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한양대는 경제적 불평등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해서 모두 1200자의 서술을 요구하고 있고, 서술 과정에서 독해 그리고 독해 내용의 비교 그리고 중심 내용을 사례에 적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독해의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문제는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선명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느냐, 이러한 면을 충분히 보여주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때 좀 더 개성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식의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가나의 주장을 각각 요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그리고 그중 하나를 택해서 주인 여자의 태도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가나의 경우 그다지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빈자를 돕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다. 기부는 의무가 아닌 자선의 영역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나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이러한 형식적 평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이러한 실질적인 평등의 보완 요소가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는 롤스 이야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두 지문의 공통점은 불평등과 불평등의 현실성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차이점에 있어서는 소유의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재심은 가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란 측면을 주목한다면, 재심은 나에서는 행운 등 우연적 변수에 주목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이 온전히 자신의 것만은 될 수 없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에 대해서 가는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다, 나는 이것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게 시각차를 달리한다. 이런 식으로 공차를 비교해 주시면은 보다 체계적인 이러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 여러분들의 답안지의 95% 이상, 거의 대부분의 답안지가 이 이야기 자체가 매우 훈훈합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면 감동을 받았는지, 부자는 빈자를 돕는 것이 의무에 가깝다는 그러한 답안지를 작성을 했고, 실제 대학 답안지 3개에서도 모두 그렇다라는 나의 입장을 토대로 그 주인 여자를 옹호하는 답안지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원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답안지 중 몇몇은 답안을 소개해드린 후 역시 마찬가지로 학원 답안지의 후반부도 소개를 드릴 텐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런 가의 입장으로 아주 강한 논리를 전개한 그런 학생의 답안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견해가 모두 대립되고 동등한 이론인 만큼 보다 선명한 답안지로 무엇을 작성할 수 있을지도 한 번쯤은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답안지보다는 상대에게 더 호소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충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모두 대학에서 3개 답안지를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다 그만합니다. 대신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주인 여자의 줄거리를 잔뜩 쓴 답안지가 없었다는 사실, 개념적으로 분석한 답안지라는 사실, 이 부분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었고, 3개의 답안지 중에서 글자체가 가장 깨끗한 거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한 만큼, 그리고 학원 측에서는 마지막 후반부 서술에 있어서 이런 가능성의 대안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답안지 후반부 하나를 역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심은 가는 부당한 절차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는 정당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로빈후드 학번처럼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을 돕는 행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자발적 강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역시 핵심 키워드만
잘 간추리고 있고, 이 가난은 한 묶음인 만큼 나누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서 전체적으로 세 단락 정도 작성하시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심은 나는 현존하는 소득과 분배가 천부적 자산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천부적 자산에 따라서 소득과 분배가 특정한 집단에 유불리가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천부적 재능은 공동사의 이익을 위해서 쓰일 때 그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역시 나를 정리를 하고 있고, 이게 전반부라면 재심은 강하나의 공통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을 사회 구조상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동어 반복이 있는데, 간단히 단어를 사회 구조상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런 정도로 바꿔주시게 된다면 동어 반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부적이든 노력과 성취에 의한 것이든 더 많이 가진 자가 존재함과 동시에 불평등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천부적이든 노력과 성취에 의한 것이든 선천적이든 후천적 노력에 의한 것이든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재심은 가히 주장은 그 불평등이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면 부를 가진 사람들은 정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 약자를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부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인위적으로 많이 거두는 행위는 비자발적 강압 행위로서 부자들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것이 좀 많고, 그리고 동어 반복 역시 여기에서도 행위는 이러한 식의 동어 반복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둔다면 이는 비자발적 강압 행위로서 부자들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입장이다. 문장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을 텐데, 사실 대학에서는 그러한 다듬은 문장보다는 키워드를 더 많이 본다는 사실 이 답안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재심은 나는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익이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서 한 사회의 공리를 취하는 데 이용할 때 써가 되겠죠. 도구니까 공리적 자산으로서 도구적 개념이 천부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사람들이 비로소 공정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나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의 관점을 함께 간단하게 제시를 하셔서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재능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게 된다. 재능과 노력의 가치 평가를 달리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비교 관점을 넣어주신 뒤 차이점을 서술하는 것도 선명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심은 타의 선행 의지가 강한 주인 여자의 태도를 옹호하기 위해 나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답안지에서 주인 여자에 관한 이런 줄거리 요약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저리 주인 여자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간단하게 주인 여자와 누구 독거노인이라는 중심 인물만 가지고 결국은 제시문의 이론의 입장을 적용하는 그런 답안지라는 면에서 역시 그 우수 답안지로 뽑혔을 것입니다. 답안 맞아 보겠습니다. 재심은 타의 선행 의지가 강한 주인 여자의 태도를 옹호하기 위해 나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재심은 타에 등장하는 주인 여자가 선행을 베푸는 대상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다. 그녀는 노인의 삶이 최소 생계비로는 도저히 개선될 것 같지 않으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노인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재심은 나에서 언급하였듯이 천부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사람들이 불리한 역할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위치가 가진 행운의 가치가 생긴다. 더 이상의 노동도 불가하며 가족조차 없는 독거노인을 돕는 것을 돕는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할 때 이 사회는 각박한 사회로 남을 것이다. 역시 동어 반복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돕는 것을 돕는 사람의, 그리고 이 사회는 각박한 사회로, 뭐 이런 식의 동어 반복 표현들이 있는데, 손해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구성원들은 각박한 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동어 반복을 좀 더 제거를 했으면 좋을 것이고, 부자들이 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모두를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불평등의 구조가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줄거리 요약 없이 제 신문에 제기된 쟁점으로 충실하게 분석을 하는 답안, 그리고 전체적인 서술의 전개 과정은 중에서 하쯤 되는 이러한 답안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후반부 서술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답안지를 학원 측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가해 입장에서 볼 때 주인 여자의 생각은 자선과 도덕적 의무를 혼동한 근시안적 시각에 불과하다. 주인 여자는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좋은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사회 이면에는 두 가지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우선 자선과 같은 개인적 행위에 강제성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자만 빈자를 도와야 하고 그것도 의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면 그 사회는 자발적 선행이 사라지는 메마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자선을 하는 데 있어 부자와 빈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주인 여자 또한 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주인 여자의 신념이 부의 재분배라는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은이 되겠죠. 개개인은 빈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 전체에 기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의 문제를 도덕이나 의무, 법과 제도로 현실화한다면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전체주의적 발상의 시작에 불과하다. 자선을 강제하면 자선이 사라지는 사회에 살 수밖에 없다. 이 답안지가 이 문제를 첨삭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후반부 서술이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